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문다에 큰일 났습니다. 다시 또 영등포구청에 고발당하게 생겼습니다. 영등포구청에서 문다의 불법 숙박업에 대해서 현장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 빠르게 전하겠습니다. 강신업TV의 구독자가 미처 아니신 분께서는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21일 나온 소식입니다. 영등포구가 밝혔습니다. 영등포역 인근의 한 오피스텔에서 불법 숙박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신고와 민원이 영등포구청에 접수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구청에 불법 숙박업에 대해서 신고와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 조사를 나가는 것이 원칙이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 현장 조사를 나간다는 것인데요. 그러면은 영등포구청에 들어온 이 불법 숙박업 장소가 어디냐? 한 오피스텔입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오피스텔이 누구 거냐? 문다의 겁니다. 지금 등기부 등본을 조사해 봤더니 2021년 6월 23일 문 씨가 사서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다혜가 몰래 영등포역 인근의 오피스텔 하나 사가지고 불법 숙박업을 했다. 여기서 불법 숙박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게 사악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누가 거주했을까요? 미성년자리 들어와가지고서 그야말로 불장난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불법 숙박업이니까 이게 신고가 안 돼 있으니까 숙박업은요 다 그 숙박업 장부 쓰고 미성년자 출입 못하게 하고 다 이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안 하고 불법이니까 신고도 안 했으니까 미등록이니까 누가 여기가 잤는지 알 게 뭡니까? 이것도 다 조사해야 됩니다. 만약에 말이죠 이 숙박업 주인이 미성년자를 출입시키면 그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공중위생법이라든지 이 법이 관련된 것이 많아요. 그런데 그냥 무조건 아니 어떻게 이렇게 배짱이 있는 겁니까? 무모한 겁니까? 몰래 오피스텔 하나 사가지고다가 그걸 갖다가 그냥 오피스텔이면은 임대해가지고 돈 벌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보통 오피스텔 사면은 임대해가지고 뭐 한 달에 뭐 80만 원씩 70만 원씩 벌어가지고 임대 수익을 거두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다혜가 이게 사악하다는 것이 얘는 그거 갖고 만족 못하는 거야. 그래서 처음부터 이 오피스텔을 살 때 왜 또 영등포입니까? 왜 영등포야? 이유가 있어요. 영등포 여기잖아요. 역전 주위에는 말이죠 이런저런 사람들이 숙박을 많이 해요. 잘 팔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돈 버는 냄새, 그리고 그것도 조금 이 어두운 곳,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그 딱 냄새를 갖고 있어요. 이태원 거리를 휩쓸고 다니잖아요. 왜 이태원이에요? 거기 뭔가 여러 가지 술과 또 약이 왔다 갔다 하고 뭐 좀 껄렁껄렁하고 뭔가 또 돈도 좀 있는 것 같고 무슨 냄새가 나잖아요. 돈 냄새. 마찬가지 영등포, 영등포가 뜨는 곳이에요. 지금 뭐 종로 같은 이런 데보다는 지금은 영등포 같은데 홍대 같은데 이런 데가 뜨거든요. 물론 영등포는 옛날부터도 숙박업이 잘 되는 곳입니다. 역전 주위에는 여인숙, 여관 옛날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여인숙 이런 것이 없어지면서 오피스텔 딱 그 주위에 해가지고서 물론 등록하고서 이제 숙박업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얘는 얼마나 무모한 겁니까? 아니 그냥 신고도 안 했대. 신고도 그 등록도 안 했을 거는 물론이고 신고도 안 하고 그냥 무대포야. 그런데 얘가 제주도에서도 그 별장이라고 그러는 별장도 아니야. 엄밀히 말하면 그냥 단독주택이에요. 거기에서 또 신고도 안 하고 등록도 안 하고 또 불법 숙박업 해가지고 또 돈 버는 거야. 뭐 에어비앤비 하는데 에어비앤비도 되고 뭐도 되고 하여튼 무조건적으로 이걸 이제 어디 알려가지고 사람들만 거기 숙박한다고 그러면 바로 돈 받고 빌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돈 받고 빌려주는 그건 누가 했습니까? 자기 직접 관리했어요? 아니면 누구를 두고 관리했습니까? 그것도 이상해요. 아니 숙박업을 하려면은 오피스텔에 숙박업을 하려면 신청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신청 받고 또 이제 돈 받고 또 깨끗하게 청소하고 그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누가 한 거야? 그러면 그거를 다혜가 직접 한 겁니까? 아니면 다혜 똘마니들이 해준 겁니까? 그래서 어떤 의혹이 있냐면은 이 문다혜가 그 지 아버지가 대통령 하던 시절에 그 또 태국에 있던 시절에 이런 오피스텔 뭐 이런 거 사가지고서 불법 숙박업을 했는데
관리는 오히려 청와대 직원들, 경호원들 얘들이 해준 거 아니냐. 그러면 그것도 또 뇌물 받은 게 되는 거예요. 왜 공무원을 갖다가 지 사적인 일에 시킵니까? 그러면 공무원 그 월급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월급 안 주고 일 시켰으면요. 그만큼이 뇌물이 돼요. 그게 문재인과 문다혜가 공모해서 받은 뇌물이 됩니다. 이거 심각한 건데 이번에 현장 조사를 영등포 구청에서 나간다고 하니까 이번에 현장 조사를 나가게 되면 이 오피스텔이 어떻게 관리됐는지 그리고 숙박업소로 이용이 되면서 거기에 청소는 누가 하고 그다음에 진짜 누가 빌려주는 역할 또 그 돈 수금 뭐 하여튼 누가 했는지 이런 걸 밝혀야 됩니다. 그걸 밝히다 보면 이 문다의 어떤 그 추가적인 불법이 드러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자, 영등포 구청에서 문다의 영등포의 오피스텔, 비밀 오피스텔 여기에 지금 현장 조사를 나간다. 현장 조사 나가면 말이죠. 사진도 찍고 그 주변인 사람들의 말도 듣고 할 텐데 특히 여기를 혹시 미성년자들한테 빌려주지 않았는지 이거를 또 조사해야 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죄가 여기 엮이게 됩니다. 문다에 정말 갈수록 첩첩산중인데요. 갈수록 깜깜합니다. 빛이 안 보입니다. 지금 교통사고 내가지고서 큰 지금 문제를 일으켰는데 그나마 그것은 돈으로 때웠는지 어떻게 객에 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합의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상해 진단서는 안 들어가서 그나마 지금 숨을 한숨 돌렸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문재인, 이 문다의 아버지는 말이죠. 아직도 사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SNS에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문다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를 버리더니 딸까지 버렸구나. 문다에 지 아버지한테 버림받은 것인지 아니면 문다혜가 지 아버지를 버린 것인지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딸이 아버지를 버린 것인지 그럼 아버지 버린이 되죠. 아버지가 딸을 버리는 것인지 그럼 딸 버린이 되죠. 아니면 둘 다 서로 버린 것인지 그러면 모두 버린 그야말로 전부 버린이 되죠. 하여튼 간에 지금 문다혜 갈수록 태산입니다. 제주도 별장도 제주 경찰이 또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오피스텔 영등포 건은 영등포 구청이 현장 조사에 나섰는데 조사를 해보고 나서 고발을 하겠답니다. 고발을 하면은 그것도 또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죠. 그다음에 지금 제주도 이거는 이미 경찰의 수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사를 하다 보면 조사를 하다 보면은 이 오피스텔의 구입 자금, 그다음에 제주도 별장의 구입 자금 이런 것도 추적이 됩니다. 이 구입 자금이 또 뭔가 불법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또 수사로 이어질 텐데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의문을 제기합니다. 왜 불법 숙박업일까? 왜 하필이면 숙박업일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빌려주면 되잖아요. 임대해주면 되잖아요. 월세, 또 전세. 왜 그런 것을 안 놓고 제주도도 그렇고 그리고 영등포 오피스텔도 그렇고 왜 불법 숙박업일까? 이 숙박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로만 이게 숙박업이지 실제로는 이것이 어떤 불법 도박이나 내지는 어떤 하여튼 좋지 않은 그런 일에 쓰이는 어떤 그런 하우스로 쓰인 것은 아닌가 그런 얘기까지 있고 심지어 문다혜가 이태원에서 말이죠 늦게까지 술을 먹으면서 또 약물의 의혹도 제기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오피스텔을 비밀리에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다른 사람한테 뭘 빌려준 게 아니가 거기 드나든 사람이 이 문다혜와 또 그 지인들 아닌가. 다시 말하면 비밀 아지트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뭔가 뻘짓한 거 아닌가. 이것도 수사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거기에 지금 에어비앤비로 빌려줬다 그러는데 에어비앤비로 빌려줬는지 지금 왜 그러냐면 이게 불법이고 신고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장부도 안 만들었을 거고 이거 다 지금 수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돈이 들어온 거라든지 이런 거 주고받은 카톡, 주고받은 전화 다 주고받아 이거 압수수색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거기 이제 오피스텔에 묵겠다. 그러면 자겠다. 그러면 그 사람하고 어떻게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뭐 이메일로 했든지 아니면 카톡으로 했든지 아니면 전화를 주고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숙박한 사람이 누군지 정말 숙박해가지고 그 사람이 거기서 무슨 짓을 했는지 이것이 진짜 다른 사람한테 빌려준 게 맞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엄청난 사건입니다. 수사로 이어지고 그 수사가 꼬리를 물면서 다른 범죄가 드러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따라서 말이죠. 경찰에서는 나오면 나오는 대로 수사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꼬리 자르기를 한다든지 그랬다가는 정말 엄청난 그런 후과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문다혜 겉으로는 단순한 불법 숙박업 같지만 이 뒤에 엄청난 그런 비밀이 도사리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신업 TV입니다.